네. 예제 1번부터 하도록 할게요. 예제 1번 했는데 한 번 더 복습 차원에서 한번 하도록 합시다. 130페이지고요. 예제 1번입니다. 자, 예제 1번은 자, fx가 뭐라고 주어져 있죠? 자, 이렇게 로그 함수로 주어져 있죠. 로그 밑이 a고 x.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은 함수 방정식 문제죠. 함수 방정식 문제. 함수 방정식 문제는 어떻게 푸냐면 어떻게 푼다고 했어? 함수 방정식 문제 세 가지 풀이 방법. 자, 이런 식으로 나온 거를 함수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사실 미분을 배우게 되면은 세 가지로 접근을 해야 되고, 미분 배우기 전까지는 두 가지로 접근을 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적절한 숫자 또는 문자를 대입합니다. 문자를 대입을 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하셔야 될 일이고요. 두 번째는 그 특정 함수 방정식은 반드시 암기가 필요합니다. 암기가 필요해요. 예를 든다면, 예시를 든다면, 자, 요거는 무슨 함수 방정식이지? 주기함수 방정식이죠. 그러니까 요 녀석하고 요 녀석에 더한 게 일정해, 뺀 게 일정해. p가 상수라고 했을 때 여기 fx 안에 들어가 있는 정역의 차가 일정하죠. 그래서 차가 일정할 때, 차가 p로 일정할 때 이 녀석은 어떤 함수 방정식? 주기함수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주기가 얼마? 주기가 p가 되겠죠. 응? 예, 에어컨 틀어야 될 것 같아. 그리고 f 2의 마이너스 x가 fx 된다. 자, 얘는 무슨 함수 방정식? 대칭함수 방정식이죠. 안에 fx 안에 들어가 있는 문자가 합이 일정해, 차가 일정해. 얘는 합이 일정하고, 요 두 녀석의 그러면 평균이 얼마나 나오고, 합이 일정하기 때문에 평균이 a로 나오고, 그치? 그랬을 때 평균이라고 해도 되고 산술 평균이라고 해도 되지. 좀 구체적으로 산술 평균이 a로 나오게 되고, 그랬을 때 이 녀석은 어떻게 되는가? 대칭함수 방정식이죠. 대칭함수 방정식. 그럼 이 녀석은 주기가, 얘는 x는 a에 대칭되지. 자,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또 추가로 또 알아두었으면 좋겠는 게 뭐 이런 거야. 예를 든다면 이건 뭘까요? (2의 x 플러스 y는 2의 x제곱 곱하기 2의 y제곱과 같지? 그럼 이거 무슨 함수 방정식이라고 볼 수 있어? 지수함수 방정식이야. 그러니까 이 정도는 좀 암기를 하시면 좀 이게 이걸 만족하는 fx는 지수함수가 된다는 걸 언제 증명하냐면, 아직 이건 증명이 지금 교육과정에서 좀 힘들어요. 미적까지 해야 돼.
미적까지 하면 미적분을 이용을 해서 얘가 지수함수가 된다는 것까지도 증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수함수는 요 성질을 만족하지. 금형제역. 이 지수함수 방정식을 만족하면은 지수함수가 되느냐라는 거는 나중에 추후에 증명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으면 또 지수함수라고 파악하도 상관없습니다. 와부고는 선행도 내니까. 그럼 반대로 이거는 어떻게 되겠어요? 안 봐도 이거 무슨 함수 방정식? 얘는 로그 x 더하기 로그 y가 어떻게 되는 거야? 로그 x 곱하기 y가 되지. 그러니까 얘는 무슨 함수 방정식이다? 로그 함수 방정식이다. 이런 것들을 조금 외워두면은 내신할 때 조금 편하죠. 네,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러시면 잘 봐. 기억 같은 경우는 그냥 집어 넣어도 되지, 그치? 집어 넣으셔서 풀어도 됩니다. 여기다가 뭐 집어 넣어서 여기에다가 여기 좌변에다가 x 대신에 뭐를 대입하면 a분의 x를 대입을 하면은 f a분의 x는 로그 a의 a분의 x가 되고, 그러면은 얘는 로그 a의 x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이 녀석은 f, 얘가 fx잖아요. 이 녀석이 fx지.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 기억은 정답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니은은 한번 볼까? 자, 이 녀석을 구하기 위해서는 fx는 어떻게 되고요? fx는 로그 a의 x가 되고, 얘는 로그 a의 x분의 1승인데 마이너스 1승하고 같죠? 그럼 얘는 곱하기 형태로 앞으로 끄집어 내주면 그러면 이거 소고되면은 좌변이 0이 되잖아요. 그치? 그래서 니은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뭘로 바꿔야 돼? 성립하려면 얘를 0으로 바꿔야 되겠죠. 자, 디귿은 뭐라고 했나요? 디귿. 자, 디귿은 자, 요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외워서 푸는, 이것도 함수 부등식이라고 볼 수 있죠. 왔어요? 함수 부등식이라고 볼 수 있고요. 요런 식으로 본다면 자, 요런 식으로 본다면 이 녀석은 얘가 뭐라고 했어요? 요 녀석이 산술 평균의 함수값 됐지? 산술 평균의 함수값. 얘는 뭐라고 했어요? 중점의, 정확하게는 양끝점, 양끝점의 중점의 y좌표. 자, 산술 평균의 함수값이 양끝 중점의 y좌표보다 항상 더 크다라는 것은 얘는 뭐다? 아래로 볼록한 함수라고 했죠. 자, 아래로 볼록한 함수. 얘가 왜 아래로 볼록한 함수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죠. 자, 아래로 볼록한 함수는 자, 이미 xy가 있어요. 자, 이미 xy가 있을 때 자, 산술 평균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2분의 x 플러스 y가 되지. 그러면 이 2분의, 얘가 y는 fx라면 자, 쭉 대입했었을 때 요점의 좌표가 어떻게 된다? 요점의 좌표가 산술 평균의 좌표가 되겠죠. 대입을 했었을 때 요점의 좌표를 a라고 하시면 2분의
x 플러스 y 콤마 2분의 집어넣는 함수값이니까 f 2분의 x 플러스 y 즉 요 녀석은 요 점 A의 y좌표가 됩니다. 산술평균의 함수값. 자, 그리고 요 녀석은 어떻게 계산이 나오냐면 그래프에서 요 양끝점 있죠. 요 양끝점. 요 양끝점의 좌표를 각각 구하면 얘는 x, fx. 요 점은 y, fy라고 했을 때 자, 요 두 점을 쭉 이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중점을 딱 찾게 되면은 이 중점의 좌표를 B라고 했었을 때 요 B의 좌표가 X좌표 평균한 거가 2분의 X 플러스 Y가 되고 그 다음에 Y좌표 평균하신 게 2분의 FX 플러스 FY가 되고요. 그렇지. 아래로 볼록한 함수는 항상 이 중점의 Y좌표가 산술평균의 Y좌표보다 항상 큽니다. 그러니까 X1, X2를 뭐 이렇게 잡든 양끝점 잡은 다음에 중점 잡고 Y좌표 비교해주면 항상 산술평균의 함수값이 중점의 Y좌표보다 작고 얘가 더 큽니다. 그래서 얘는 뭐다? 아래로 볼록한 함수다 라는 걸 외워두시고요. 지금 문제에서 그래프도 보면 A가 0하고 1 사이이기 때문에 fx는 로그 a의 x인데 밑이 0하고 1 사이죠. 그럼 얘는 감소함수로 그려지고 점근선은 y축이고 1,0이라는 정점을 지나게 되죠. 자, 그러면 얘도 어떻게 돼? 위로 볼록해, 아래로 볼록해? 직선은 아니잖아. 그럼 얘는 아래로 볼록한 녀석이지, 그치? 아래로 볼록해요. 얘 아래로 볼록한 녀석이기 때문에 이 부등식을 만족하니까 디귿은 정답이 됩니다. 이게 부등식이 반대로 바뀌면 뭐가 되겠어요? 반대로 바뀌면 위로 볼록한 함수 방정식이 되고요. 그래서 요거는 반드시 암기가 필요합니다. 외우셔야 돼요. 대표 예제 2번. 자, 대표 예제 2번은 별표를 치고요. 이 지역에서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 걸 가장 많이 낸 학교가 어디야? 단연컨대 와보거든요.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 걸 가장 많이 냈고요. 실제로 수능에서는 출제가 되지 않지만 그래도 내신 공부할 때는 연습을 해둬야 되고, 그리고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 방법은 전에 그 선생님 유튜브 홈페이지 가면 거기 재생 목록에 수학 특강이 있어요. 거기 가시면 이제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제 2번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그러니까 얘는 합성함수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합성함수냐? 그러니까 로그 2의 x라는 녀석을 gx라고 둔다면 지금 문제에서 그리고자 하는 2분의 1이구나. 문제에서 그리고자 하는 로그 2분의 1 fx는 위의 식에다가 뭐가 대입된 거와 똑같으니까 fx가 대입된 거와 똑같으니까 이 녀석은 g서클 fx죠. 합성함수입니다. 합성함수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려면 뭐 몇 가지 있다고 했어 그때? 2가지가 있다고 했지. 첫 번째는 식으로 푸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대응표를 이용을 해서 푸는 방법이 있는데 대응표를 이용해서 그리는 게 훨씬 더 빠르다. 그래서 대응표를 이용을 해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여기서 한번 보도록 하죠. fx 그래프부터 먼저 그리고 자, 요렇게 4 그 다음에 쭉 이렇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쭉 갔다가 1 이런 식으로 올라가서
1,2죠. 쭉 가는 함수 y는 fx. 그 다음에 gx 그래프도 그려야 돼요. gx 그래프. 요 gx 그래프는 증가함수, 감소함수. 감소함수지. 정점은 누구랑 누구를 지나느냐? 1,0을 지나고요. 점 하나만 더 찍자면 두 개만 더 찍어볼까? 2,-1 지나지? 2분의 1,1 지나요. 그래서 점 두 개만, 정점만 더 찍어주면 2,-1을 지나고 2분의 1,1 지난다. 요 정도 세 개 점까지 찍어주면 거의 뭐 이거보다 친절한 그래프가 없죠. 자,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감소함수가 될 겁니다. 자, 대응표를 이용을 해서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자, 보시면은 일단은 요렇게 한번 볼게요. 자, 여기까지 했다면, 자, 요렇게 써도 아마 감점은 안 할 거야, 학교 시험에서. 와보고는 이거 쓴다고 감점 하는 학교 하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한다면, 요게 배운 적 없는데요 하지 말고 알고는 있잖아. 엄청나게 작은 수 정도라는 것은 수학, 수투를 안 해도 알고 있죠. 그래서 얘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마이너스 9,999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엄청나게 작은 수에서부터 쭉쭉쭉쭉 어디까지 함수값을 바꿔보자. 마이너스 1까지. 자, 어떻게 집어넣는 거냐면, 자, 여기가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생각하면 돼. 마이너스 99,999 엄청나게 작은 수부터 쭉 x를 집어넣었을 때 그 함수값이 계속 어떻게 나와? 함수값이 계속 어떻게 나와요? 계속 함수 4 나오지 않나요? 함수값이 계속. 그러니까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3,4, 마이너스 4,4. 자, 이쪽으로 계속 함수값이 뭘로 일정해? 4로 쭉 일정하죠. 그러면 그렇게 나온 함수값이 다시 어디로 들어갑니까? 로그 2분의 1에 fx가 다시 들어가게 되는 거지. 자, 그럼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 계속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함수값이 계속 뭐가 나와요? 마이너스 2가 나오지. 왜냐하면 얘는 뭐가 되니까? 얘는 4, 뭐를 지나니까? 4, 마이너스 2를 지날 테니까. 그치? 그럼 마이너스 2 함수값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이렇게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합성함수 여기까지만 한번 싹 그려볼까요? 여기까지만 그려보자. 그때도 이제 선생님이 설명했을 때 이렇게 얘기했어. 자, 우리가 합성함수라고 하면, 자, 요렇게 되어 있는 게 f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게 g라면, 자, 두 개의 함수를 하나의 함수로 짬뽕시키는 게 뭐라고 했어? 합성이라고 했어요. 자, 그게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 g 서클 f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잘 봐. 자, 여기가 어떻게 되는 거야? fx의 정의역 치역이지.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라고 했어? 함수 f의 좌표가 됩니다.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3,4는 자, 누구의 좌표다? 함수 f의 좌표다. 자, 그럼 요 좌표는 4, 마이너스 2, 4, 마이너스 2, 4, 마이너스 2. 여기 좌표는 누구의 좌표다? gx의 좌표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가 벤 다이어그램상 얘랑 얘라고 본다면 여기랑 여기가 누군 거야? 여기랑 여기의 대응이지. 얘를 정의역으로 보고 얘를 치역으로 본 거야. 그럼 합성함수는 뭐예요? 얘를 정의역으로, 이 가운데를 합성을 무시하지. 얘랑 얘를 정의역 치역으로 보니까 합성함수의 좌표는 누가 되겠어요? 함수함수의 좌표는 g 서클 f의 좌표는 얘랑 얘의 좌표가 되겠지. 자, 그럼 우리도 충분히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합성함수 g 서클 f는 누구를 지나는 거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지나는 거 아니겠어? 그리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자, 이런 식으로 지나게 되죠. 자, 지금 하고 있는 설명이 이해가 안 되면은 유튜브 강의 한번 더 보세요.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 방법. 얘가 상수함수로 쭉 이렇게 가가지고 어디까지 그려진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까지 그려집니다. 자,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 자, 이제 여기 두 번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볼 겁니다. 자, 꺾이기 전까지 집어넣는 거야. 이 함수값을 어디서부터, x 좌표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집어넣어야 돼? 마이너스 1에서부터 0까지. 꺾이기 전까지. 자, 감정 잡을 때는 어떻게 감정 잡아야 돼? 내가 이렇게 점점점이라고 생략을 했지만 여기에 어떤 좌표들이 있는 거야. 마이너스 0.9, 마이너스 0.8, 마이너스 0.7 뭐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러면 그런 좌표들을 여기 쭉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함수값은 4, 뭐 3.9, 3.8, 3.7 이런 식으로 함수값이 어떻게 돼? 점점 줄어들지. 어디까지 줄어들어? 1까지 줄어들지. 여기서도 확인되는 건 이 녀석은 누구의 좌표다? fx 좌표인 거야. fx가 마이너스 1,4에서부터 0,1까지 직선의 형태로 그려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녀석은 함수값이 다시 어떻게 돼? 여기로 들어가지. 그럼 어떻게 돼? 4, 마이너스 2에서부터 1, 여기 1 들어가면 어떻게 돼? 이 함수값 뭐 나와? 1 들어가면 함수값 0 되지. 그치? 자, 그러니까 얘가 근데 어떤 식으로 그려지느냐? 잘 봐. 요 그래프는 4, 2에서부터 잠깐 조금 이상한데 4, 2에서부터 1, 0까지 그려지지. 자, 그럼 여기 이제 함수값들을 집어넣는다고 생각해봐. 여기 있는 숫자들을 감정 잡아야 돼. 여기 4 다음에는 뭐가 있는 거야? 4.1이 아니지? 3.9지? 4, 3.9, 3.8, 3.7, 3. 이런 식으로 해서 어디까지 집어넣는 거야? 1까지 집어넣지? 자, 그러면 이 함수값이 마이너스 2잖아. 그럼 함수값이 어떻게 되는 거야? 4 넣고 3.9 넣고 3.8 넣고. 자, 이런 식으로 쭉 넣어서 어디까지 넣는 거야? 자, 이런 식으로 넣는 거지. 함수값이 커져요, 작아져요? 커지지?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리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어떻게? 뒤집어서 그려야 돼. 얘를 대칭시켜서 쭉 함수값이 커진다. 됐어요? 쭉 커진다. 몇 콤마 몇 가지? 자, 합성함수 그래프를 그립시다. 그러면 합성함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에서부터 0, 0까지 그리면 되겠지. 어떤 식으로? 쭉 증가하는 함수. 어디까지? 0, 0까지. 자, 일단 요렇게 그려져 있는 녀석. 일단 몇 번 아니면 몇 번이에요? 1번 아니면 2번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찍을 때도 몇 번 아니면 몇 번을 찍어야 된다는 얘기야. 1번 아니면 2번에서 찍어야 된다는 얘기야. 여기 정도까지는 그릴 수 있어야 돼. 그럼 조금 더 가볼까? 자, 이번에는 함수값을 어떻게 바꿔요? 함수값을 꺾기 전까지 집어넣지. 0에서부터 1까지 집어넣죠. 여기서도 감정을 잡아야 돼. 여기서 1까지 요 사이 숫자들 어떤 숫자들이 있는가? 0.1, 0.2, 0.3, 0.4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럼 집어넣으면 함수값들이 어떻게 돼? 1에서부터 2,1까지 바뀌게 되겠죠. 1,2까지 바뀌게 되겠지. 그럼 여기 사이의 숫자들은 어떻게 돼? 1, 1.1, 1.2, 1.3에서 2까지 되는 거야. 그러면 그 함수값이 다시 여기로 들어가지.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함수값이 1,0에서부터 두 번째 합성된 그래프는 2, 어디까지 그려져? 마이너스 1까지 그려진다. 그치? 얘는 정방향으로 그려진다. 그치? 쭉 함수값이 커지지. 아니, 함수값이 쭉 작아지지. 아까 전에 함수값이 커졌지만 이번에 함수값이 얘는 아까 전에 거꾸로 집어넣었잖아. 이번에는 정방향으로 대입하니까 얘는 고스란히 그대로 그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함수값이 작아진다. 0에서부터 마이너스 1까지 함수값이 작아진다. 그럼 얘도 어떻게 합성함수는 0,0에서부터 1, 마이너스 1까지 함수값이 이렇게 작아지겠죠. 됐지?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야? 함수값이 1부터 어떻게 돼? 9,999까지 넣겠지.
그러면 함수값이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서 1,2, 2,2, 3,2, 4,2, 5,2 계속 함수값이 뭐가 나와? 2 나오겠고, 그러면 gx 함수값은 계속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계속 나올 테니까 얘는 1, 마이너스 1에서부터 쭉 직선으로 함수값이 마이너스 1을 유지한 채로 쭉 그려지게 돼요. 자, 이렇게 그려진 그래프가 몇 번이 정답이다? 2번이 정답이다. 그렇죠? 이거 정도는 와부고에서 충분히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기출문제로. 자, 대표 예제 3번을 보도록 하죠. 대표 예제 3번. 지워도 되나요? 지워도 되죠? 자, 보시게 되면 예제 3번. 자, 요렇게 되어 있는 문제들. 일단 요거부터 좀 간단하게 합시다. y는 로그 4의 x분의 1은 y는 2의 제곱 x 마이너스 1승. 그래서 요거 곱하기 형태로 끄집어내면 어떻게 된다?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의 로그 x가 되겠죠. 자, 그러면 얘는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원래 기존에 있는 로그 x의 함수값을 마이너스 2분의 1을 한 거니까 마이너스 되면은 x축 대칭이 되겠죠. 함수값이 부호가 바뀌면. 그러면 얘는 y는, 그러니까 이것도 설명은 하자, 친절하게. 요 녀석이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 마이너스 때문에 뭐가 되고요? x축 대칭. 그리고 요거 어떻게 되는 거야? 2분의 1 된 것 때문에 x축 기준으로 2배 압축이 되죠. 2배 압축이 됩니다. 함수값을 줄여줘야 돼. 즉, 그래서 지금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 있어요? 여기서도 이제 로그 2의 x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다면 지금 문제에서 그려져 있는 요 녀석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져 있다? 요 녀석이 x축 기준으로 대칭되어 있고 2배 압축되어 있죠. 근데 얘는 이제 그래프 그려져 있어서 여러분들 이걸 굳이 의식하지 않고 풀어도 되는데 문제가 그래프가 안 그려져 있는 상태로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실 수 있어야 되고요. 자, 이렇게 그래프가 주어져 있고 대문자가 이렇게 있으면 쌤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대문자들을 뭘로 바꾸자? 좌표로 바꾸자. 대문자들을 좌표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좀 쉬운 그래프, 위에 있는 점 두고, 될 수 있으면 1사분면 좌표를 좌표로 바꾸면 되고요. 좌표를 바꿀 때는 될 수 있으면 문자를 최대한 줄여서 x좌표면 뭐라고 두자? a라고 두자. 그럼 얘는 a, 어떻게 됩니까? a, 로그 2의 a. 여기다 집어넣는 것보다 여기다 집어넣는 게 조금 더 낫겠죠. 그럼 이 좌표는 x좌표가 같을 것이고 여기다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2분의 1의 로그 2의 a. 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자, 그러면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요 넓이가 지금 9래. 요 직사각형의 넓이가.
그럼 요 직사각형의 넓이가 9라고 되어 있으면 여기 길이가 얼마로 계산되겠어요? 3으로 계산되겠지. 세로로 된 길이는 무슨 좌표차? y좌표차. 그래서 AD의 길이는 D의 y좌표에서 A의 y좌표를 빼주시면 되고요. 계산을 하시면은 2분의 3에 로그 2의 A가 되어서 요 길이가 3. 약분해주고 계산하면은 로그 2의 A는 2, A는 4. 됐죠? A는 4. 자, 그러면 A에다가 4를 집어넣으면 우리는 뭐를 구할 수 있냐면, 지금 뭐 구해야 되냐면, 이 직선 AC를 구해야 돼. 그럼 직선 AC는 누구를 지납니까? 점 A를 지나죠. 점 A를 지나니까 이 A에다가 4를 집어넣어서 직선 AC를 지나는 한 점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럼 집어넣으면 4, 마이너스 1을 지나게 되니까 이 녀석은 어떻게 돼? 직선 AC는 뭐랑 뭐를 지난다? 4, 마이너스 1을 지나고 기울기가 얼마겠어? 3칸 갈 때 3칸 올라가니까 기울기가 얼마고? 1이고. 그럼 이거 어떻게 식 세울 수 있어요? y는 기울기 1이고 4, 마이너스 1을 지난다. 표준용으로 식 세우면 y절편은 이거 전개하면 마이너스 5 나오죠. 그치?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문제. 요 녀석 예제 4번. 자, 예제 4번은 자, 최대값, 최소값을 둘 다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선생님이 이 문제를 딱 봤을 때는 이 문제를 딱 봤을 때 일단은 산술기하를 이제 먼저 생각하긴 했거든. 근데 산술기하 공식을 쓰게 되면 최대값, 최소값 둘 중에 하나만 나오게 되지.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전에도 뭐라고 했어요? 이번 시험 범위 최대, 최소 나오면 몇 가지를 쓴다? 몇 가지를 쓴다? 3가지를 써요. 첫 번째가 뭐다? 산술기하. 코시는 안 나올 거야. 머릿속에서 잊어도 돼. 코시 슈발츠는 안 나와요. 산술기하를 가장 높은 확률로 쓰게 될 거예요. 만약에 코시가 나오는 문제가 출제가 됐다라고 하면 그냥 틀려도 돼. 왜냐면 전교사 다 틀릴 거야, 그 문제를. 맞추는 애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산술기하가 먼저 출제가 되고, 두 번째가 어떻게 돼? 그래프를 그려서 풀지. 그래프를 그려서 푸는 대표적인 애가 뭐다? 일단 2차 함수. 제한된 범위에서 2차 함수. 그리고 유무리 함수. 그 다음에 지수 함수, 로그 함수.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프 그릴 수 있는 게 5가지가 대표적이잖아요. 뭐 조금 더 추가해서 보면 이제 가우스 함수나 절대값 함수도 추가돼서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되게 많은 걸 배웠다고 해서 함수를 100개 넘게 배운 게 아니야. 여러분들 10개 중에 하나로 배워요. 10개 중에 하나로 나올 거고 그걸 그래프 그려서 푸시면 되고. 마지막이 뭐다? 그렇게도 안 풀리면, 그래프 그려서도 안 풀리면 판별식이라고 했어. 이 3가지로 한다. 다시 산술기하, 그래프, 판별식. 이 3가지를 이용해서 풉니다. 무조건. 그래서 요 녀석도 그러면 산술기하는 아닌 것 같아. 최대값도 물어봤고 뭐도 물어봤으니까. 최소값도 물어봤으니까.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겠어요? 그래프 그리거나 판별식으로 쓰던가. 판별식 거의 안 쓰니까 얘도 이제 그래프로 풀겠죠. 좌변하고 우변을 통일시키려면 얘를 어떻게 돼? 로그를 띄거나, 그치? 로그를 떼가지고 연립하거나 어떻게 돼? 얘를 로그로 만들어야 되겠지. 얘를 로그로 띄는 건 좀 어려우니까. 왜냐? 로그에 곱하기에 대한 성질이 없으니.
이 녀석을 로그로 좀 바꾸려면 양변에 뭐를 취하자? 양변에 로그를 취하면 어떻게 돼? 로그 xy는 로그 1000이 되겠고, 상용 로그죠. 상용 로그니까 우변은 3으로 계산이 되겠고 좌변은 로그끼리 합으로 찢을 수 있겠죠. 됐지? 이런 식으로 봅시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좀 어떻게 하는 것이 조금 더 편하냐면, 여기서 이제 치환을 이용하는 것이 조금 더 편해요. 로그 x하고 로그 y로 통일을 했으니까 이 녀석을 x로 치환을 하고 이 녀석을 y로 이 녀석을 y로 치환을 하면은, 자, 이제 누구의 최대 최소를 구하면 돼? x, y라는 녀석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면 돼요. 자, 이 x, y라는 녀석 잘 보시면, 자, 치환을 하게 되면 요 식이 나오지. 그렇지? 요 식이 나오게 되고, 자, 잘 보시면 또 이 x의 범위 치환할 때 뭐에 주의하라고 했어? 항상 치역에 주의하라고 했지. x가 10 이상이잖아. 그럼 좌변은 몇 이상 되겠어? 1 이상 되지. 그럼 좌변이 1 이상 되니까 치환된 x도 1 이상. 그럼 요 녀석 치환된 y도 어떻게 돼? 1 이상이 되겠지.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 두 녀석 다 1 이상인 순 거야. 그러면 여기서 x, y에 대한 범위도 나와. x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능해? 1에서부터 2까지만 가능해. 왜냐? 여기 2가 중요해. x가 3도 될 수 없어. 왜냐? x가 3이 돼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y가 뭐가 돼버려? 0 돼버리지. 그러니까 x도 1 이상, y도 1 이상이 되려면 뭐 이렇게 해도 되죠? 이항을 해서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본다면 좌변이 1 이상 돼야 되니까 우변도 1 이상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에서 요 대문자 x가 2보다 작다는 게 나오게 됩니다. 슬그머니 여기다 대입하시게 되면 x, y를 어떻게 되는 거야? x에 대한 2차식으로 바꿔줄 수 있고, 이 2차식은 어떻게 돼? 제한된 범위에서의 2차식이니까 2차 함수 그래프를 이용해서 풀 수가 있겠다. 그래, 너네들 좋아하는 표준형으로 할게. 표준형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되죠. 아니지,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러면 2분의 3의 제곱 플러스 4분의 9. 자, 이렇게 되고, 그럼 얘는 위로 볼록한 녀석이죠. 대칭축은 x가 2분의 3일 때고요. 자, 제한된 범위 1에서부터 2일 때까지. 그러면 x가 2분의 3일 때 최대가 되고, 항상 최대값은 y좌표라고 했죠. y좌표 보시면 얘가 2분의 3,9니까 꼭지점이 좌표가 얘가 4분의 9를 최대값으로 가지고 1일 때 최소가 되겠죠. 그럼 여기다 1 집어넣는 게 조금 낫지. 여기다 1 집어넣는 게 조금 낫지. 집어넣으시게 되면 최소값은 얼마다? 최소값은 2로 나오시게 되겠네요. 그래서 최대값 최소값 더하면 2 더하기 4분의 9 하시면 4분의 13. 응? 알지? 4분의 8 더하기 4분의 9니까 4분의 17이네.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됐죠? 자, 그리고 예제 5번 한번 보도록 하자. 예제가 은근 좀 어려워요. 스텝 1보다 어려운 문제들도 좀 있고. 자, 예제 5번은 보시게 되면 자, 우리가 조금 더 꼼꼼해집시다.
조금 더 꼼꼼해지자. 자, 이제는 이제 계산을 하는 것보다 실수를 조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녀석 근이 또 어떻게 된대? 이 녀석 근이 어디랑 어디 사이에 있어야 돼? 3분의 1하고 27 사이. 자, 이렇게 되어 있지. 자, 얘는 더 이상 간단하게 할 수가 없죠. 완전 제곱식은. 그렇지만 얘는 간단히 할 수가 있지. 그럼 이거 어떻게 돼? 앞으로 툭 내리면 원래는 뭐가 돼요? 이것도 지난 시간에 엄청 많이 틀렸더만. 응? 거기 2 아니고 3. 3이에요?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딱 되면 원래는 어떻게 해줘야 돼?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 원래 이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마플 교과서에 있죠. 이거 지난 시간에 얘랑 얘가 같은 거야. 그런데 이게 절대값이 왜 없어져? 얘 진수 조건이 어떻게 돼? 이 녀석의 진수 조건이 x가 0보다 크다야. 그러니까 이 절대값이 어떻게 돼? 양수로 풀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얘기를 개념 설명할 때 해주면 애들이 더 혼란스러워해. 그래서 개념 설명할 때는 이거 풀 때 그냥 쓱 하고 넘어가. 근데 우리가 내신 대비할 때는 이런 디테일을 챙겨야 돼요. 이런 디테일을 챙기셔야 돼. 그러니까 이거 함부로 이게 홀수일 때는 어떻게 되는가? 이거 홀수일 때는 이거 그냥 막 해도 돼.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녀석이 진수 조건하고 이 녀석이 진수 조건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라는 거야. 얘의 진수 조건은 어떻게 돼? x가 0보다 크다고. 얘의 진수 조건보다 x가 0이 아니다라는 거지. 진수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고려를 할 때 특히 여기가 짝수 거듭제곱 돼 있을 때를 조금 더 조심해야 돼요. 그렇잖아. 이거 그날 푸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나머지는 선생님이 이제 수업 시간에 누차 얘기했던 것들 위주로 가게 될 거야. 이제 치환하게 되죠. 치환할 때 뭐해? 주의하라고 했지. 치환을 할 때는 주의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치환할 때 치역에 주의해야 되는데, 로그는 치역이 실수 전체를 어떻게 돼? 얘는 막 치환해야 된다고 했지. 그렇지만 여기선 또 주의해야 되는 게 뭐야? 치환을 하게 되면 뭐도 치환된다? 근도 치환되게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거 치환된 근은 여기랑 여기 사이가 아니라는 거지. 왜냐? 얘는 누가요? 여기서의 근은 x였잖아. 치환되고 나면 t에 대한 방정식으로 바뀌니까, 자, x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3분의 1에서부터 x가 27분의 1이라고 한다면, 27까지라고 한다면 이 t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로 바뀌게 되는 거야? 치환된 t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3까지 바뀌게 되지, 치역이. 그래서 이 치환된 t는 그 근이 마이너스 1하고 3 사이죠. 자, 이제 이 2차 방정식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자, 여기서 뭐를 쓴다? 근의 분리를 쓴다고 했죠. 근의 분리를 언제 쓴다? 근의 분리를 언제 쓴다? 2차 방정식에 뭐가 붙어 있을 때? 범위가 붙어 있을 때. 2차 방정식이고 근의 범위가 붙어 있잖아. 그럼 근의 분리를 쓰고 따져주는 순서는 한판축이라고 했어. 그래서 한판축을 보도록 합시다. 자, 요 좌변의 이 그래프가 어떻게 만나야 돼? 마이너스 1하고 3 사이에서 만나야 되겠지. 그럼 따져주는 순서는 한판축. 자, 첫 번째 함수값부터 찾아야죠. 함수값. 자, 함수값은 마이너스 1 집어넣었을 때 하고 3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0보다 커야 되겠다. 그치? f-1과 f3이 0보다 커야 되겠고. 그치? 서로 다른 두 근이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판별식은 d가 0보다
크게 됩니다. 축의 위치는 어떻게 돼? 대칭 축은 대칭축을 구하면 t는 2 나온다, 그치? 근데 대칭축 2는 이미 어디랑 누구랑 누구 사이에 있어? 마이너스 1이랑 3 사이에 있지. 그래서 얘는 축은 따져줄 필요가 있다 없다? 없겠네. 그럼 얘는 뭐만 따져주면 된다? 한 판만 따져주면 돼. 자, 그래서 이거 3개 연립하시면 되겠다, 그쵸? 그래서 이 녀석 3개 연립하는 것은 마이너스 1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얼마나 나오게 되고, 마이너스 1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5 플러스 k로 나오게 되고, 3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마이너스 3 플러스 k가 되겠고, 그 다음에 판별식도 써야 되겠죠? 짝수 공식 쓰는 게 조금 낫겠지? 짝수 공식 이용하면은 4 마이너스 k니까 이 녀석이 0 이상. 요거 3개 부등식을 연립해야 되고요. 그러면 첫 번째 부등식은 k는 마오 이상, 마오 초가, k는 3초가, 요 녀석은 넘기고 뒤집으면 k는 4이야. 그럼 3개 부등식 연립하게 되면은 k는 몇 번의 정답이다? 4번의 정답이네? 그치? 이거 연립 안 되면 수직선 그리세요. 쪽팔리는 거 아니야. 수직선 그려서 안 틀리는 게 중요해. 자, 예제 6번입니다. 자, 예제 6번에서는 딱 보자마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다? 도아야, 가장 봤을 때 먼저 해야 될 것은 진수 조건. 그러니까 이 진수 조건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진수 조건이 진짜 중요해. 여러분들이 계산 실수를 줄이려면 이번 시험에 내가 예언을 하나 하자면 계산 실수가 나오면 무조건 로그 방부등식이야. 지수로그 방부등식에서 계산 실수가 무조건 나오게 됩니다. 선생님도 나왔으니까 얘기하는 거야. 학창 시절 때.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진수 조건부터 가장 밑조건 진수 조건을 보게 되면 첫 번째 로그에서 진수 조건은 a가 0이 아니다지. 두 번째 밑조건. 자, 밑조건에서 뭐가 되는가? x는 0보다 커야 되겠고, 동시에 어떻게 돼? 동시에 x는 또 1이 되면 안 되니까. 됐죠? 자, 이렇게 되셔야 되니까 x는 어떻게 되는가? 여기서 이제 연립해서 풀면 x는 0보다 크면서 동시에 뭐가 되면 안 된다? x는 1이 되면 안 돼. 그쵸? 요거를 만족하는 자연수, 게다가 x는 자연수야.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x는 2부터 시작하는 자연수가 되는 거야. 그치? 2부터 시작하는 자연수니까 얘는 그냥 자연스럽게 앞으로 끄집어내도 돼. 원래 절대값이에요. 얘는. 알겠지? 이런 거 좀 강조해줘야 돼. 자, 그리고 얘도 어떻게 되는가? 자, 2분의 1승이죠? 자, 2분의 1승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밑도 분모로 가게 되지? 분모로 가시게 되면 2분의 1 앞으로 나오시게 되고, 밑에 있는 지수는 밑으로 가게 되지. 번분수 이용해서 풀면은 2로그 4를 2의 제곱이라고 바꿀게. 얘는 2 곱하기 로그 x에 얘는 2의 세제곱으로 바꾸고, 자, 밑에 있는 지수는 분모로 곱하기 형태로 가게 되고요. 위에 있는 지수는 분자로 곱하기 형태로 가게 되죠. 가게 되면 이 녀석도 없앱시다. 그렇죠? 계산하면은 얘는 로그 2의 x가 되고, 이 녀석은 6 곱하기 로그 요렇게 된다. 그치? 그럼 얘도 어떻게 돼? 요거 두 개 뒤집어줘서 밑변환 공식. 밑변환 공식 하게 되면 밑이 숫자인 게 좀 더 편하죠? 됐지? 얘가 잘 봐. 여기서 뭘 해야 돼? 뭘 하고 싶어져? 양변에. 양변에 로그 2의 x를 곱하고 싶잖아. 근데 곱할 때는 주의를 해야 돼.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반드시 따지고 곱해야 되겠지. 만약에 이 x가 자연수라는 조건이 없었어. 그러면 이거 곱할 때 케이스 분류를 해야 돼. x가 0하고 1 사이일 때와 1보다 클 때를 케이스 분류해야 돼, 원래는. 그렇지만 이 녀석이 어떻게 돼? 아까 우리 방금 얘기했지. 이 x는 누구 이상 자연수라고 했어? 2 이상의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반드시 뭐보다 큰 숫자가 되겠다. 0보다 큰 숫자니까 마음대로 곱해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꼼꼼하게 풀자고. 이런 거 급하게 풀다가, 그러니까 시험 때 삼각함수 틀리는 건 오히려 안 아쉬워. 왜냐? 그거는 내가 어차피 틀릴 문제였거든. 근데 지수로그 방부등식에 틀리잖아. 그럼 내가 맞출 수 있는 문제를 틀렸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시험 보고 나서도 시험을 못 봤다는 생각이 들어요. 점수하고 상관없이.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진짜 꼼꼼하게 푸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치환을 해도 되고요. 치환을 안 하고도 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치? 이 정도는 치환 안 하고도 충분히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 로그 2의 x를 한 덩어리로 보자. 그럼 작다니까 사이값으로 처리해주면 로그 2의 x는 1 이상 6이야. 이렇게 나오게 되고, 이 녀석을 지수식으로 바꾸게 되면, 이거 지수식으로 바꿀 때도 얘 증가함수인지 꼭 따지고요. 얘가 로그 함수가 밑이 1보다 크니까 증가함수 되니까 직관적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거야. 만약에 2분의 1이라면 또 대소관계 고려하셔야 돼요. 뒤집어 줘야 돼. 그럼 요거를 만족하는 자연수의 개수잖아. 그럼 이거 두 개 뺀 다음에 하나 더 해주면 되지. 그러면 64 빼기 2 더하기 1이니까 63이 정답이 되겠네요. 됐죠? 자, 유제 6번까지 질문 있나요? 5번. 그 다음에 유제 앞에 유제 5분만 하면 돼요. 유제 1번은 괜찮습니까? 유제 5번 한번 해보도록 하죠. 4번 좋아요. 2번이요. 좋아요. 2, 4, 5. 자, 유제 2번. 자,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fx는 2의 x-2제곱 의 역함수 그래프를 x축 반영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 반영으로 a만큼 평행 이동하면 함수는 y는 gx 그래프가 된다. 그 다음 y는 a라는 그래프를 긁고 a, b의 좌표를 구하고 중점의 좌표로 나와 있네요. 자, 일단은 역함수를 구하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역함수부터 먼저 구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어디까지 해석할 거냐면 밑줄 긋자. 자, fx는 2x-2제곱의 역함수 그래프까지, 역함수 그래프까지 먼저 해석할게요. 여기까지. 자, 이따가 이 문제 풀고 쉬는 시간 할 텐데, 쉬는 시간 가질 때 오늘은 특히 위험해요. 여러분 몸속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을 수도 있어. 선생님한테도 있을 수 있어요. 선생님은 계속 그러니까 선생님 고향 내려갔었는데 거의 이제 집에만 있었어. 식당 가는 거 빼고. 근데 식당에서 또 가는데 불안한 거야. 첫째 날은 그때 내가 인스타에 올렸지. 그 홍게 사진. 홍게 짬뽕이 진짜 맛있었어. 거기 탁재훈 왔던 데거든. 그 탁재훈이랑 거기 어디냐 이상민이 갔었던 TV에 나왔던 유명한 데야. 딱 먹는데 진짜 맛있는 거야.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짬뽕은 진짜 그냥 평범한 짬뽕인데 그 게가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냥 한 입 딱 깨물면 그냥 거기서 게장이 막 쏟아지는데 장난 아니었거든. 근데 두 번째 날, 세 번째니까 계속 안내 문자가 오는 거야. 근데 동선이 겹쳐지는 건 없었는데 내가 들렸던 곳이랑 하루 차이가 막 나고 막 그러는 거야, 확진자가. 그래가지고
그 둘째 날, 셋째 날은 거의 집에서만 있었어요. 집에서만 있고 차 안에서만 있고 막 그랬었거든. 그러니까 돌아는 다니고 싶어서 그냥 근처 포항 근처 드라이브나 혼자 이렇게 쓱 갔다 오고 했는데 그래도 바이러스 내 몸에 있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오늘은 거리두기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방에 갔다 오신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할머니 댁에 갔다 오신 제사 지내고 그 친척들 만나신 친구들도 분명 있을 테니까 오늘은 조금 주의해서 거리두기를 쉬는 시간에 좀 했으면 좋겠고요. 당분간 한 이번 주 일주일 동안만 좀 그렇게 이번 주나 다음 주까지만 좀 그렇게 좀 빡시게 합시다. 자, 요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 진짜 맛있던데. 청어 회무침. 와, 청어 회무침 진짜 맛있어요. 청어 알아? 청어? 영국 음식에 청어가 많이 들어가. 고등어과라고 보시면 등 푸는 생선. 청어 회무침. 와, 이거 진짜 맛있었어요. 한 너네 그 뭐냐 육회 비빔밥 아니고 그 참치 비빔밥 먹어본 적 있어? 참치 회 넣어가지고 비빔밥. 너네 아니면 비빔밥 종류 중에서 생선 들어간 거 한 번도 먹어본 적 없어? 회덮밥, 그렇지? 회덮밥인데 청어니까 고등어가잖아. 진짜 고소해. 좀 약간 느끼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맛있더라고. 청어회 무침. 와, 진짜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 이제 2번을 한번 보도록 하면, 자, 역함수 이것만 풀고 잠깐 10분 쉬었다 갈게요. 오늘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합시다. 자, 역함수 그래프니까 요거 역함수 바꿀 때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어? 일단 fx를 잠깐 뭘로 바꾼다? y로 바꾼다. 그리고 x를 y에 관한 식으로 바꿔야 돼요. x를 y에 관한 식으로 바꾸려면 양변에 뭐를 취한다? 양변에 로그 2를 취하면 돼요. 양변에 로그 2를 취하면 얘는 어떻게 돼? 로그 2에 y가 되고, 자, 이 녀석은 x-2가 돼. 좀 너무 빨랐는가? 천천히 할게. 로그 2에 x-2 이렇게 되죠. 얘는 곱하기 형태로 앞으로 내려주고요. 그치? 그러면 로그 2의 2는 1이니까. 그치? 이제 계산을 하게 되면 로그 2의 y는 x-2가 되고, 요 x-2 마이너스 2를 이쪽으로 이항해 줍시다. 이항해 주고 뒤집으면 x는, 자, 이렇게 되죠. 아직 역함수 된 거 아니다. 그치? 여기까지 하고 어떻게 되는가? 요거 x, y 뒤집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정의역, 치역도 바꿔줘야 되겠죠? x, y 바꿔주게 되면 y는 로그 2의 x 플러스 2가 역함수가 되고, 이제 역함수가 됐으니 역함수를 뭐라고 하지? 문제에서. 이 역함수를, 이건 역함수죠, 그냥. 이게 역함수입니다. 자, 얘를 어떻게, 여기까지 해석한 거야. 이게 역함수 됐어요. 얘를 또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 이동하지?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 이동하고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하고, y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 이동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요거는 이제 어떻게 하면 돼? x 대신에 x 플러스 2를 대입하고 y 대신에 y 마이너스 a를 대입하고 a 이항해주면 y는 로그 2에 x 플러스 2 그 다음에 a 플러스 2가 되겠죠. 자, 이렇게 평행 이동한 함수를 뭐라고 하자? gx라고 하자. 됐죠? 자, 그리고 y는 fx하고 y는 1하고의 교점을 a라고 했지? 그럼 당연히 이 교점의 좌표 y좌표는 1이 되겠죠. 왜냐, y는 1 위에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x좌표를 구하려면 이거 두 개 연립해야 되겠다. 그쵸? 연립하시게 되면 2의 x-2가 1이 될 때니까 x가 언제일 때야? 2일 때죠. 그럼 이 녀석의 좌표는 2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요 gx랑 y는 1을 연립해야 되겠죠. 이 녀석의 교점은 b다. 이 b도 y좌표는 1이 되겠고요.
x좌표는 이제 얘랑 얘를 연립해야 되겠죠. gx랑 연립해서 풀면 플러스 a 플러스 2는 1 됐지? 자, 그렇게 되신다면 이거 쓱 이항해주고 지수식으로 바꾸면 2에 이건 좀 빨리 계산할게요.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자, 요렇게 되지. 그치? 그럼 그때 x좌표는 2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 한 거겠네요. 그쵸? 그러면 요 녀석의 중점의 좌표가 8,1이라는 얘기는 요거 두 개 좌표 평균한 게 8,1 나온다는 얘기겠고, 그래서 두 x좌표의 평균이 8이 나오려면 이게 뭘로 계산돼야 돼? 이거 두 개 더한 게 16으로 계산돼야 되겠지. 그럼 얘가 뭘로 계산돼야 돼요? 14로 계산돼야지 평균이 8로 나오겠네요. 그렇죠? 그럼 이항해주고 지랄봉 해주면 2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 2에 4승으로 계산이 되니까 밑을 통일시켜줬으니 지수끼리 같으면 되겠고, 계산을 해주면 a는 마이너스 5가 되겠네요. 그렇죠? 정답은 4번이 됩니다. 10분 쉬었다 가죠.